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미국 경제 지표부터 해서 시장 반응, 그리고 또 AI 반도체 같은 아주 뜨거운 산업 이야기까지 오늘 이 자료들을 좀 엮어서요. 핵심만 쏙쏙 뽑아 함께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미국의 그 개인 소비 지출, PC의 물가 지수 발표 내용하고 또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 이게 또 한국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네, 그 연결고리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국제 유가 흐름과 AI 섹터의 그런 미묘한 변화까지 좀 얽히고 설킨 정보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맥락을 짚어드릴게요. 네, 이 시간 통해서 이 복잡한 경제 퍼즐을 좀 더 명확하게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현재 시장의 주요 변수들을 아주 다각도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 네. 특히 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게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한국 시장의 환율과 주가 변동성으로 직결되는지 그 연결고리에 대한 질문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아요. 그 부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죠. 네, 오늘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고요. 또 유가 변동이라던가 AI 투자 전략 같은 다른 핵심 이슈들하고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큰 그림을 그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좋습니다. 뭐랄까 흩어진 점들을 이어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것처럼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미국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8월 PC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2.7%로 나왔고 근원 PCE는 2.9%였죠. 네, 아직 목표치보단 높죠. 맞아요. 월간 상승률도 각각 0.3%, 0.2%로 여전히 2% 목표치보다는 좀 높은 수준입니다. 그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한 분석 보고서에서도 이 점을 딱 지적하면서 특히 서비스 물가의 끈적임, 이게 예상보다 강하다 이렇게 분석했더라고요. 그렇죠. 그 부분이 좀처럼 안 잡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9월에 금리를 0.25%포인트 내리긴 했지만 이게 본격적인 완화 신호탄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시작됐지만 그 성명서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상당히 그 신중한 태도가 엿보이죠? 네,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2%대 후반의 물가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거든요. 네.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리면서도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고용시장 둔화 같은 추가적인 지표 변화를 보면서 천천히 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셈이에요. 그렇죠. 조건부네요, 약간. 네, 청취자님의 다른 메모에서도 연준의 이런 조건부 완화 스탠스를 주목하셨던데 이게 앞으로의 금리 인하 속도를 예측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뭐 공격적인 연속 인하보다는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한 걸음씩 내딛는 그런 점진적인 경로를 예상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네. 연준의 그런 조심스러운 행보가 확인되면서 이제 우리 한국 시장으로 시선이 모아지는데요. 네, 보내주신 자료 중에 국내 증권사 리포트에서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한 우려가 크게 나타났더군요. 환율 문제 심각하죠, 요즘. 네, 실제로 최근 환율이 1,410원대를 넘어서면서 외국인 자금이 좀 주춤했고 코스피도 3,400선 아래로 내려앉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면 단순히 그 원화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이 커질 수 있죠. 네, 심리적인 영향도 크군요. 이게 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용을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죠. 국내 경기를 생각하면 금리를 내려서 돈을 풀어야 할 것 같은데 그랬다간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서 환율이 더 오르고 물가 상승 압력까지 자극할 수 있거든요. 정말 딜레마네요. 네, 소위 딜레마 상황인 거죠. 청취자님의 투자 전략 관점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원화 약세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청취자님 자료 중에는 수출주와 내수주의 희비가 엇갈릴 거라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네, 그 분석의 핵심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해외에서 원자재나 부품을 사와서 국내에 파는 기업들은 수입 비용이 늘어나니까 좀 불리해져요. 비용 부담이 커지는군요. 네, 예를 들어 음식료품 회사나 일부 유통업체들이 해당될 수 있겠죠. 네. 반대로 제품을 해외에 팔아서 달러 같은 외화로 돈을 버는 수출 기업들은 가만히 있어도 원화로 환산한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는 효과를 봅니다. 환차익 효과군요. 네, 그렇죠. 대표적으로 반도체, 자동차, 조선 같은 업종이 있겠죠. 물론 요즘은 또 글로벌 수요 둔화 우려도 있어서 단순히 환율 효과만으로 실적이 좋아진다
이렇게 단정하긴 어렵지만요. 네, 그것도 고려해야죠. 네. 그래도 적어도 환율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위치에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 이런 환율 효과를 고려해서 업종 비중을 조절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포트폴리오 조정이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도 이 환율 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 전까지는 예상보다 늦춰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금리 인하도 좀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환율 이야기에 이어서 다음은 국제 유가 동향을 좀 살펴보죠. 네, 유가도 변동성이 컸죠. 보내주신 자료 중에 유가 전망 보고서가 있었는데 최근 유가 상승세가 한풀 꺾인 배경을 잘 설명해 주더군요. 네, 그 오펙 플러스, 석유 수출국 기구 플러스 내부에서 증산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고 또 미국 같은 비오펙 플러스 국가들의 생산량도 만만치 않게 늘고 있다고요. 네, 공급층 요인이죠. 게다가 경기 둔화 우려로 원유 수요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유가를 누르는 힘이 좀 강해진 것 같아요. 네,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유가 상단을 제한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런 유가 안정세 혹은 하락 압력은 특정 산업에는 꽤 긍정적인 소식이죠. 아, 어떤 산업이요?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항공이나 해운 업종, 여기는 유류비 부담이 정말 크거든요. 아, 맞아요. 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죠. 네, 유가가 1달러만 변해도 연간 수백억 원의 비용이 왔다 갔다 할 정도니까요. 와, 엄청나네요. 화학산업도 그렇죠.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유가에 연동되니 유가 안정은 원가 부담을 덜어주는 요인입니다. 네. 반대로 사우디아라비아나 러시아 같은 산유국 경제에는 좀 타격이 될 수 있고 원유 탐사나 시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 주가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이해관계가 엇갈리네요. 그 보고서에서는 2026년까지 장기적으로도 유가가 점진적으로 안정화될 가능성을 높게 보던데요. 물론 지정학적 변수는 늘 있지만요. 맞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은 있겠지만 그 중장기적인 추세를 보면 공급 증가 요인들, 예를 들어 미국 셰일 오일 생산이나 신재생 에너지 확대 같은 거요. 네. 그리고 잠재적인 수요 둔화 가능성, 전기차 보급이라던가 에너지 효율 개선 같은 것들을 고려할 때 유가가 과거처럼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넘는 그런 고공행진을 이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의 무게가 실립니다. 아, 장기적으로는 하향 안정화 추세군요. 네, 물론 전쟁이나 산유국들의 급격한 감산 같은 돌발 변수가 터지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그쪽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네. 이는 에너지 비용에 민감한 제조업이나 운송업에는 장기적인 호재가 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에너지 섹터 자체에 대한 투자 매력은 상대적으로 좀 낮아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뜨거운 감자죠. AI 반도체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AI.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중 상당수가 이 분야를 다루고 있었어요. 엔비디아의 그 연이은 파트너십 발표나 대규모 투자 소식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네, 그렇죠. 기대감이 크죠. 다른 한편에서는 너무 오른 것 아니냐, 거tum이 끼었다는 경고 목소리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그런 우려도 충분히 있죠. 특히 한 기사에서는 기업들의 AI 칩 주문이 예상보다 주춤할 수 있다는 발주 사이클 리스크를 지적하기도 했고요. 네, 그 부분이 현재 AI 섹터를 둘러싼 가장 큰 논쟁거리 중 하나입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이나 그 밸류에이션 부담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어떤 기술이든 폭발적인 성장 초기에는 기대감이 좀 과도하게 반영되면서 주가가 실제 가치 이상으로 오르내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아, 그렇죠. 초기에는 늘 그렇죠. 네. 발주 사이클 문제도 기업들이 초기 투자를 집행한 이후에 실제 수요나 기술 변화를 보면서 다음 투자 속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야 할 변수입니다. 하지만 청취자님의 다른 메모에서는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장기적인 구조적 성장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저도 이 부분에 공감이 가는데 AI 인프라 투자는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단기적인 잡음에도 불구하고 AI 기술 발전과 확산을 위한 인프라 투자는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메가 트렌드입니다. 네, 그렇죠. 자율주행, 신약 개발, 기후변화 예측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AI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 고성능 컴퓨팅 자원에 대한 투자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투자 전략적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한 보고서에서도 강조되었던 부분인데 엔비디아라는 특정 슈퍼스타 기업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이 AI 생태계를 떠받치는 다양한 조연들로
시야를 넓히는 것이 현명하다는 겁니다. 아, 그 조연들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말하는 걸까요?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자료 중에 AI 가치사슬, 밸류체인 분석이 있었는데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덜란드의 ASML이나 미국의 랩리서치 같은 기업들이요. 아, 장비 업체들. 네. 또 AI 연산에는 막대한 전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전력 효율을 높이는 전력 반도체나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 관련 기업들, 예를 들어 전력 설비나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가진 회사들도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전력 관련주도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열을 식히는 냉각 기술, 특히 액침 냉각 같은 차세대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도 주목받고 있죠. 아, 냉각 기술. 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인프라가 들어가는 물리적인 공간, 즉 데이터 센터를 소유하고 임대해주는 리츠 회사들도 빼놓을 수 없는 가치 사슬의 일부입니다. 데이터 센터 리츠까지요. 정말 다양하네요. 네, 이렇게 생태계 전반에 걸쳐서 분산 투자하면 특정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기술 변화 리스크를 좀 완화하면서 AI라는 거대한 흐름에 동참할 수 있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엔비디아 하나만 보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인 접근법이 될 수 있겠어요? 네, 그렇죠.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죠. 자, 그럼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청취자님의 투자 전략 점검에 도움이 될 만한 핵심 사항들을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채권 시장부터 짚어보죠. 네. 채권. 미국 국채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시작되었으니 금리 하락에 베팅하는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투자 기간, 즉 듀레이션을 늘려가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 듀레이션 확대 전략이군요. 네, 다만 물가가 2% 목표치까지 확실히 내려오는지 확인하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청취자님 자료 중 한 채권 전략 보고서에서도 서두르지 않는 듀레이션 확대를 권고했더군요. 네,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네요. 반면 한국 국채는 아까 말씀드린 원화 약세라는 변수가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해야 합니다. 네. 환율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장기 국채 비중을 크게 늘리기보다는 중단기물 중심으로 대응하거나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앞서 이야기 나눈 내용들을 반영해야겠군요. 환율하고 AI, 유가 변동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니 좀 복잡하네요. 맞습니다. 주식 쪽을 보면 주식, 원화 약세 환경에서는 환율 상승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수출 대용주, 예를 들어 반도체나 자동차 업종 내에서도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수출주 중에서도 선별해야겠군요. 네, 동시에 시장 변동성이 클 때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가치주나 배당주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요. 네. AI 테마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앞서 강조했듯이 특정 고평가 종목 쏠림보다는 장비, 전력, 냉각, 데이터 센터 리치 등 관련 가치 사슬로 분산하는 전략이 리스크 관리에 유리합니다. 분산 투자. 네.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비매거진 기사에서도 AI 투자의 새로운 대안 찾기를 강조했었죠. 아, 맞아요. 그 기사 봤어요. 그리고 유가 하락 안정세는 항공, 해운, 화학 업종의 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니 해당 업종 주가 흐름도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네, 유가 수혜주도 체크해야겠네요. 원자재나 외환 쪽은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유가 변동성이나 원화 약세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할 텐데요. 그렇죠. 원자재의 환쪽을 보면 국제 유가는 당분간 큰 추세를 형성하기보다는 특정 박스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하, 레인지 장세군요. 네. 따라서 단기적인 가격 변동을 이용한 트레이딩은 가능하겠지만 예측이 어려운 만큼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죠. 원화 약세 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하면 포트폴리오의 달러화 자산,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이나 달러 예금 같은 것을 일정 비중 편입하거나 환율 변동 위험을 상쇄하는 환 해지 상품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달러 자산 비중 확대나 환 해지. 네. 네, 이는 전체 자산의 변동성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복잡한 시장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 꼭 체크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네, 앞으로 시장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몇 가지 변수들을 좀 주시해야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리스크 관리. 먼저 미국의 고용 지표가 중요합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는데 핵심적인 근거가 될 테니까요. 네, 고용 지표. 기업들의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ISM, 미국 공급관리협회 제조업 및 서비스업 지수 발표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ISM 지수도요. 연준이나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 수위 변화도 시장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요. 네,
발언 하나하나가 중요하죠. 또한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자료에는 없었지만 미국 대선 관련 정책 변화나 미중 간의 무역 갈등 같은 지정학적 변수들도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입니다. 아, 지정학적 리스크도 빼놓을 수 없죠. 네, 특히 지금처럼 코스피가 3,400선 아래에서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일 때는 섣불리 한 번에 투자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나누어 매수하는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합니다. 분할 매수, 네, 중요하죠. 그리고 어떤 투자를 하던 항상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기대 수익과 비교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시장이 어려울수록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네, 오늘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연준의 점진적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도 2%대 후반의 끈질긴 물가는 부담 요인이고 이는 원화 약세와 한국 시장의 변동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네. 그리고 국제 유가 상승세는 다소 진정될 가능성이 보이며 AI 투자는 특정 기업 집중보다는 가치사슬 전반으로 분산하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맞습니다. 정확한 요약이십니다. 시장은 늘 변화무쌍하지만 이렇게 주요 변수들 간의 연결고리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불확실성을 헤쳐나가는데 좋은 나침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AI 가치사슬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는 점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그 가치사슬 내에서도 미래 AI 인프라 확장의 병목 현상, 바틀렉을 해결해줄 핵심 기술은 과연 무엇일까요? 병목 현상을 해결할 기술요? 네. 예를 들어 폭증하는 데이터 센터 전력 소모를 감당할 초고효율 전력 변환 기술이나 현재 공냉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차세대 냉각 솔루션, 액침 냉각 같은 분야가 엔비디아 못지않은 성장의 주인공이 될 잠재력을 가진 것은 아닐지.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면서 자신만의 답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희의 분석이 그런 더 깊은 탐구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분석과 투자를 응원합니다.